계속해서 그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한계 효용도 서로 동일합니다. 효용 함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소득의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득이 1달러 늘어날 때 효용이 얼마만큼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 얼마만큼 감소하는가에 대한 그 함수를 보여주는 한계 효용은 두 사람이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결과는 바로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다면, 그래서 한계 효용도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한계 효용 함수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전체 소득의 정확히 절반씩을 나눠 갖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소득 재분배를 했을 때 절반씩 나눠 가졌을 때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울라는 이만큼 소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페리스가 이만큼 소득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확히 이건 이제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거고요. 그럴 때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결국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두 사람은 전체 소득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되고 그때 한계 유형은 서로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전체 소득의 2분의 1씩을 갖습니다. 2분의 1의 i, 전체 소득의 i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 스타라고 하는 값은 결국 i 스타는 어떤 값이냐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i 스타인데 그 i 스타는 결국 뭐와 같냐면 이 전체 소득의 i니까요. 전체 소득의 이제 절반과 같아질 것입니다. 2분의 1 i에서 그러니까 파울라도 2분의 1, 페리스도 2분의 1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하면 파울라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졌을 때의 한계 효용은 파울라의 한계 효용이니까요. 한계 효용은 바로 이게 될 것이고, 마지널 유틸리티 파울라,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소득 수준은 2분의 1의 i가 되겠죠.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리스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i만큼의 소득을 가졌을 때 한계 효용은 바로 이게 이제 페리스의 한계 효용인데요. 이만큼의 소득을 갖게 될 테니까 그때 페리스의 한계 효용은 바로 여기가 되고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MU의 페리스 그 다음에 자신이 갖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이제 같아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파울라와 페리스의 소득은 이제 각각 2분의 1의 i가 되고 소득이 2분의 1의 i일 때 한계 효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소셜 웰페어는 극대화됩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파울라의 효용함수는 400y의 마이너스 y 제곱의 형태를 갖고 페리스의 효용함수도 똑같습니다. 다만 페리스의 소득을 제가 그냥 x라고 표현한 것이고 파울라의 소득을 그냥 y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소득이 g가 된다면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용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을까요? g-g의 제곱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파울라의 소득이고 이제 x는 페리스의 소득인데 전체 소득은 i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만일 그 파울라가 전체 소득 y 가운데 i 가운데 대문자 large i 가운데 y만큼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나머지가 바로 페리스의 소득이 될 거예요. 페리스의 소득은 i-y가 되겠죠. 그 나머지가 페리스의 소득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페리스의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0 i-y 그러니까 y만큼을 파울라가 가져가고 그 나머지가 페리스의 것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i-y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어디티브 소셜 웰페어 펑션을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 바로 사회 후생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 중요도는 가중치 웨이트는 똑같이 1과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뭐 그런 차이는 없고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어디티브 소셜 웰페어 펑션에는 담겨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얼마만큼의 소득을 파울라에게 주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페리스한테 줘야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될까에 대한 간단한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웰페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울라의 효용함수와 그 다음에 페리스의 효용함수의 합인데 제가 파울라의 효용함수는 뭐라고 했었냐면 400의 y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고 했고 페리스의 효용함수도 정확히 형태는 같습니다만 전체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파울라에게 주고 얼마만큼을 페리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걸 y만큼이 파울라에게 가고 나머지인 i-y만큼이 페리스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x와 y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편의상 y와 i-y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파울라가 될 거고요. 페리스의 효용은 바로 i-y가 되고 마이너스의 i-y 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페리스의 효용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해졌어요. y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전체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파울라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면 나머지가 바로 페리스의 몫이 될 테니까 이건 이제 전체 소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파울라에게 줄 소득을 결정하면 페리스에 돌아가는 몫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페리스의 소득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정반대로 파울라에게 돌아가는 몫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전체 소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극대화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극대점 혹은 극소점을 찾는 문제와 동일해요. 2차식이죠. 기본적으로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도 y제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극대화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이게 뭐 증가함수인지 뭐 이런 거 다 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그젬플들은 그러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그냥 큰 문제 없이 바로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y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이 소셜 웰페어 펑션은 결국은 y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텐데 아마도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인버스 U 쉐입입니다. 그 U를 뒤집어 놓은 거. 이런 그 인버스 U 쉐입이 될 거고요. U 쉐입은 이거고 U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니까요. 인버스 U 쉐입이 되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극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소득 이제 y 스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y 스타가 바로 파울라에게 돌아가는 몫이 될 것이고 전체 소득 가운데 y 스타만큼을 뺀 나머지가 바로 페리스의 몫이 될 거예요. 이 y 스타를 찾으려면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기울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히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하나 찾으면 되겠죠. 정확히 플랫한 직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때 y스타가 바로 그때 y스타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 y스타가 파울라의 몫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한번 해보죠. 400이 될 것이고 dw dy라고 쓰겠습니다. 400 마이너스 2y 이 부분이 바로 파울라의 효용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파울라의 한계 효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쪽은 400 남고요. 마이너스 1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i-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i는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이 괄호 전체에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는 방법은 2 곱하기 i-y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0이라고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바로 기울기들을 우리가 찾은 것이고, 당연히 y가 변하면 기울기도 달라질 거예요. 기울기를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0이라고 두면 정확히 y 스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400 마이너스 400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충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에 2의 i 마이너스 y만 남겠죠. 사실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두 번째 텀, 이 부분이 바로 페리스의 한계 효용이 되겠죠. 사실 마이너스 한계 효용, 마이너스 한계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울라의 한계 효용과 페리스의 마이너스 한계 효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 주었을 때 파울라의 한계 효용과 페리스의 한계 효용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제가 말로 적어보면 미분하고 계산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써보죠. dw dy를 했더니 첫 번째 텀 나온 것이 뭐냐면 marginal utility 파울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 텀이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marginal utility의 페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두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소득, 그러니까 파울라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파울라의 소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텐데 이걸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앞서 얘기했던 파울라의 한계 효용과 페리스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소득 수준은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 마지막 이퀘이션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텀에도 2가 있고 두 번째 텀에도 2가 있으니까 뭐 2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편의상 뭐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y가 여기 또 있으니까 일로 또 넘겨주죠. 그럼 왼쪽에 남는 건 i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 y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y를 또 넘겨주면 또 하나의 y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풀어보면 i는 2y가 되고 y 스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y 스타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는 이제 y 스타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y 스타. Y스타는 파울라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파울라의 소득, 파울라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은 얼마인가? 소셜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울라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2분의 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은 문제 계산해서 뭐 같은 결과를 얻은 셈이죠, 그렇죠? 같은 문제고요. 뭐 400 없어지고 2 약분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전체 소득 y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소득의 절반을 이제 파울라가 가져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어썸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어썸션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효용함수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어떤 비슷한 경제적 백그라운드를 갖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라든가 혹은 뭐 성별이라든가 혹은 뭐 인종이라든가 뭐 비슷한 피부 컬러 뭐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대체로 다. 뭐 혹은 비슷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출생해서 자란 사람들,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부터 동일한 효용을 얻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동일하다고 간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전제할 수는 있는데 그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가정이 결과에 심각한 뭐랄까요? 가정이 조금 바뀌면 결과가 막 확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정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두 번째 가정은 뭐였었냐면 우리는 보통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을 했지만 앞서 봤던 사례에서는 소득을 통해서 효용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늘어날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과연 그게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컨대 파울라와 페리스의 한계 효용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페리스와 파울라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파울라의 마지널 유틸리티는 400이고 그다음에 페리스의 마지널 유틸리티도 400이요.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파울라에게 1달러를 받아서 페리스에게 줄 때 잃어버리는 것과 추가로 얻는 효용, 잃어버리는 효용과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항상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것과 재분배 정책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소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맥스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어디티브 소셜 웰페어 펑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다 더해서 우리가 소셜 웰페어 펑션을 정의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효용이 1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줄어든 만큼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1만큼 늘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셜 웰페어 펑션을 우리가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어디티브, 덧셈의 형태로 표현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의 효용을 소득이 아닙니다. 효용을 1만큼 줄이고 이 줄어든 효용을 두 번째 사람한테 정확히 뭐 늘려주면 한 사람에게서 효용을 1만큼 낮추고 그 줄어든 효용을 그대로 두 번째 사람으로에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면 그러면 소셜 웰페어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한 단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을 때 사회 후생은 변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덧셈의 형태를 갖는 사회 후생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뭐 이야기도 make sense 할 텐데 또 다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소셜 웰페어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는 바로 가장 낮은 효용 수준을 얻는 사람의 바로 그 효용이 소셜 웰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n번째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효용 수준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효용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 효용 수준을 그대로 소셜 웰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스민 크리테리아, 뭐 맥스민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최소 극대화 기준은 바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효용 수준이 바로 그 사회의 사회 후생이 되고 그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맥스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효용이 바로 그 사회의 소셜 웰페어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면 그렇다면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세컨 월스트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좋아지면
그 다음 나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이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되어야지 그래야지만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효용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 반드시 소득 수준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지금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들의 효용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뭐 최소 극대화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인데요. 사람들이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을 경우에 소득 재분배는 이제 파레토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로 인해서 누군가는 소득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의 효용은 감소하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의 효용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효용함수가 당연히 나의 소득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타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게 설계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일까? 아마도 다른 사람의 효용이 늘어날 때 본인 기부자의 효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이 언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언제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만, 기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인지, 누구의 효용을 높여 주어야 소셜 웰페어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정부가 대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소득 배분 상태가 비교적 균등할수록 만약에 구성원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소득 분배 균등화 정도는 외부성을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익스터널리티 어떤 긍정적인 외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소득 분배가 보다 균등하다면 사람들의 효용은 이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불균등하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로부터 어떤 효용의 감소를 느끼게 되고 소득 분배 불균등 정도 혹은 균등화 정도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 상태 혹은 소득 불균형 정도가 이제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양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성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다는 것은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피해질 텐데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니고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면 사람들이 전보다 더 해피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